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하구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교수님. 오늘 또 이렇게 멀리서 와주셨습니다. 과제물 이야기해 주시러요. 네네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이규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과제물 작성 노하우를 말씀해 주실 텐데요. 이런 목차를 또 작성해 주셨어요. 목차 간단하게 말씀해 네네네. 주십시오. 과제물 작성에 있어서 한 4가지 정도로 좀 구성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계획 수립, 그다음에 두 번째로 자료 수집, 세 번째로 자료 정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성 순으로 해가지고 그 과제물을 수행하는 단계를 좀 만들었고요. 그래서 학우님들께 좀 이런 사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제물 하면 사실 학우님들이 좀 어려워하시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네, 근데 저는 저 위에 있는 이야기가 가장 마음에 와닿아요. 과제물 작성, 욕심을 버리고 시작하자. 저게 무슨 이야기인가요? 처음에 과제물을 작성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잘해야겠다. 그리고 만족하는 그 수준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그 광범위하게 과제물 그 작성을 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되다 보면은 뭐 주어진 시간도 그리고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다 보니까 그 좀 끝에 가서는 좀 포기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처음에 과제물 작성할 때 너무 큰 욕심을 가지지 않고 좀 하는 것이 좀 낫다라고 생각이 돼서 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방송대에서는 일단 첫 번째 목표는 과제물 제출입니다. 제출하면 표절하지 않고 본인이 써서 제출하면 점수 나오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큰 내가 논문을 쓰겠다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욕심 버리고 시작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네. 이런 이야기 해주셨어요. 계획 수립을 잘하면 절반이 성공이다라고 그러셨는데요. 어떤 이야기인가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좀 목표를 좀 가지는데 너무 큰 욕심을 갖게 되면 안 되고요. 그래서 그 계획을 수립할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수준을 판단해가지고 주어진 조건을 좀 생각해가지고 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좀 좋다고 생각돼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러면은 보통 계획 수립할 때 과목이 보통 한 3과목 정도 과제물을 하죠. 1학년 때는.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점차 좀 예. 줄기도 하고 네네. 또 코로나 때는 또 많이 늘어나기도 예, 했었고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그 과제를 계획할 때 3과목을 같이 시작하시나요? 아니면은 과목별로 좀 계획을 다르게 해서 일정을 다르게 잡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과목별로 좀 일정을 다르게 잡았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1학기 때는 출석 수업도 같이 병행되다 보니까 맞아요. 네. 그 출석 수업 일정하고 과제물 작성 일정하고 좀 같이 하다 보면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반영해가지고 처음부터 여러 과목을 같이 욕심을 내가지고 하루에 하나씩 하는 거, 하루에 같이 하기보다는 네. 좀 예, 나눠서, 예, 나눠서, 기간을 나눠서 집중적으로 일주일씩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게 그렇게 했습니다. 훨씬 더 효과적일 예, 것이다. 맞습니다. 여기 직접 저렇게 또 엑셀에다가 예. 계획을 저렇게 해놓은 걸 보시면은요, 날짜별로 쭉 해놨어요. 도서관에도 자주 오시는 것 같고, 그래서 오셔가지고 출석 수업하고 복습하고 강의 수업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하시면서 노력하신 이 계획서의 흔적만 봐도 정말 노력한 흔적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이야기 해주셨어요. 또 가장 중요한 게 자료 수집이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자료 수집도 효과적인 자료 수집이라 그랬어요. 어떻게 자료 수집하시죠? 자료는 사실 요즘에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그 자료를 어떻게 내가 수집을 해야겠다라는 좀 미리 계획이 수립돼야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도서관에서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도서관에 각 과목별로 모두 그 도서관에 여러 준비된 자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거기서 중간중간에 뭐 불필요한 자료는 또 이제 책을 반납하고 또 다시 다른 책을 대출해가지고 연계해가면서 하기 때문에 같은 시간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도서관에서 하게 되면은 굉장히 시간적으로 좀 단축할 수 있고 또 집중할 수 있어가지고 네. 실질적으로 과제물 작성하는 그 기간에는 도서관을 좀 많이 이용했습니다. 저 도서관이라 하는 것은 우리 대학의 도서관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면은
그냥 주변에 있는 우리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도서관일까요? 아, 예, 일반적인 아. 예, 도서관입니다. 아무래도 그쪽에 이제 좀 자료가 제가 있는 곳하고 네. 좀 그 대학 본부랑 좀 거리가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일반 사설 도서관에서 좀 이용을 했습니다. 뭔가 집중해서 과제물을 작성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과 시간을 마련해라 예, 예, 라는 맞습니다.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 또 이런 사회복지 행정학에서는 이렇게 했다라고 사례까지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네네네. 사례 간단하게 설명 주시겠습니까? 그 사회복지 행정학 과목의 그 과제물이 그 설계 모형에 따른 사회복지 방안을 좀 그 수립해가지고 좀 제출하는 거였는데요. 그쪽에서 그 목차별로 좀 다르게 좀 구분을 했습니다. 먼저 과제 설정 단계에서는 그 저희가 이제 과제 설정 단계랑 문제 분석 단계에서는 그 뉴스 매체나 언론 매체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그쪽을 참고해서 그 수립을 했는데요. 과제 설정은 이제 고독사에 대한 부분이 요즘에 이슈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해마다 한 50% 이상씩이 그 증가하고 고독사 있군요.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서울의 경우에도 뭐 2,000명대에서 3,000명대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그런 고독사가 사회적 이슈로 좀 크게 발생되고 있어서 네. 그 문제를 뉴스나 언론 매체를 통해서 사례들을 예, 찾고 맞습니다. 그렇게 찾고 그다음에 수혜 대상을 좀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 각 지자체의 그런 또 그 지자체의 사회복지 관련 그 부서에서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그 어떤 수혜 대상을 찾을 것이냐. 그래서 그 실질적으로 보니까 50대에서 70대 사이의 남성들의 그 저기 고독사가 가장 많고 또 증가율도 높아서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좀 그 수혜 대상을 선정했고요. 실천 계획은 교재나 문헌에서 좀 참고해서 그런 계획 수립은 그 교재에 많이 나와 있는 부분을 참고해서 계획 수립을 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참고해서 이제 과제 수행 방안을 좀 도출하고 그런 식으로 좀 했기 때문에 그 뭐 뉴스 매체 그다음에 지자체 관련 자료 그다음에 교재하고 뭐 그 도서관에 있는 참고 문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그 연계해가지고 좀 참고해가지고 과제를 수행했던 예. 좀 사례입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자료를 많이 수집을 하셨군요. 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도 그렇습니다. 과제라고 하는 것도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작은 연구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 연구를 영어로 하면 사실 리서치거든요. 예, 예, 예. 리서치가 무슨 뜻입니까? 리서치. 다시 찾아본다라고 예, 하는 예. 거예요. 저렇게 자료들을 지금 선생님처럼 뭐 뉴스, 언론 매체, 지자체 자료 참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우리 학교는 교재를 참고하는 예, 거. 맞습니다. 이렇게 자료들을 많이 찾다 보면 그것들을 모아서 자기의 생각을 정리해서 쓰게 되면 네, 네. 그게 바로 효과적인 자료 수집의 필요성이라고 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좀 정리해 주셨어요. 교재 정리하고 문헌 참고하고 그리고 정보를 수집하고 교재를 작성하고 마지막에 검토해서 수정하는 것까지 이렇게 좀 쭉 순서대로 정리해 주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거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뭐 자료만 수집하면 뭐 합니까? 예. 정리를 잘해야죠. 네, 네, 맞습니다. 정리를 잘 하지 못하면 또 쉽게 포기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예, 하고요. 자, 어떻게 정리해야 되죠? 첫 번째로? 정리는 그 처음에는요, 그 전체적인 좀 현황을 좀 그 정리하는 걸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처음부터 너무 그 이렇게 순차적으로 구체적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예. 그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처음 그 과목 자체가 제가 처음 접하기 때문에 네. 정리할 때 그 양을 많이 모아서 여러 가지 그 자료를 일단은 모으고 그렇게 모은 자료를 최대한 많이 먼저 정리하는 과정을 가졌고 그러니까 네네네. 질보다 양이라고 하는 게 네네네. 내가 많이 쓴다라는 게 아니라 양적으로 많이 수집을 한다. 네네, 맞습니다. 일단은 그게 어떤 좋은 자료건 아니건 간에 많이 수집을 해보고 그것들을 먼저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 예, 맞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핵심 요점 정리잖아요. 예, 맞습니다. 요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정리를 그 많은 양을 정리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 내용을 파악하면서 어떤 부분이 중요하고 어떤 부분이 중요하지 않다.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그 자연스럽게 좀 정리가 머릿속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해서 필요한 것과 필요한 것 하지 않은 것들을 구분해내는 작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순서에 그러면서
그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순서를 좀 이렇게 정해가는 그런 정리하는 단계를 좀 가졌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료를 일단 많이 수집을 하고 예.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필요 있는 것과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구분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하시다 보면 네네. 나중에는 또 질 좋은 자료들만 또 이렇게 모을 수 있는 노하우도 예, 생기겠네요. 맞습니다. 예,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무조건 좋은 자료를 찾아야지 네네. 이런 욕심을 버리고 이제 자료를 일단 찾아보고 그리고 정리하시다 보면 거기에 대한 노하우가 자연스럽게 예.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결국 요점 정리하면 그다음에 뭐 해야 돼요? 써야죠. 예, 어떻게 씁니까? 부분은 이제 크게 서론, 본론, 결론 순서로 좀 그 정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 서론 쪽에는 이 과제를 수행하게 된 배경이나 이런 부분을 쓰고, 그다음 본론 부분에는 그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보고 있는지 그런 내용을 좀 그 정리했던 내용을 좀 적어주는 단계고요. 그다음 결론에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 그 다시 한번 좀 정리를 간단하게 하면서 자료를 수행하면서 그 가졌던 개인적인 생각 그리고 의견들을 좀 추가해서 좀 표현해 준다면은 그 자료를 하시면서 좀 어려움 없이 그 학교 측에서 그 학교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어떤 내용이 정리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과제물 작성 아주 기본이 있죠. 여기 서론, 본론, 예, 결론. 예, 서론 부분에 말씀 주신 대로 어떤 문제점, 그다음에 목적, 필요성 네네.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 주시고 본론에서는 정리한 자료들을 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요약하면서 정리해 주시고 사례 같은 것도 들어주시면 좋고요. 네. 결론 부분에 다시 한번 핵심적인 내용 강조하고 그리고 본인의 의견까지 추가하면 네. 정말 베스트 과제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네. 많은 것들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 학교의 목적은 이런 과제물의 목적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점수를 잘 받겠다. 필요하죠. 예. 그것보다도 하나의 배움의 과정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마지막에 써주신 저 말이 저는 되게 많이 와닿더라고요. 네네네. 저 이야기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 학우들께서 그 방송통신대학교 생활하시면서 너무 큰 포부를 갖고 그 접하다 보면은 포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방송통신대학교가 요청하는 거는 배움을 그 일반 학우들에게 주기 위한 학교이기 때문에 그 배움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그다음에 목표를 너무 높게 잡지 않고요.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표절하지 않는다면은 그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사실 공부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요, 내가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는 거. 예, 맞습니다. 저게 너무 큰 목표가 아니더라도 각자의 어떤 가지고 있는 역량이 다르지 않습니까? 네네. 자기의 역량 내에서 나의 목표를 삼고 그 목표에 다가가는 것, 그것이 바로 배움의 목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아주 평범한 것 같지만 정말 가장 기본이고 핵심적인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어떤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그리고 자료를 수집하고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분류하고 다시 글쓰기를 하고, 그리고 첫 번째 중요했던 게 계획 세우기였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시작이 반이다. 예. 근데 맞습니다. 영어 속담은 조금 다른 거 아십니까? 아. 영어 속담은요, 시작이 반이다가 아니라 굿 스타트입니다. 좋은 네. 시작이 반이다. 좋은 계획을 하면 네. 어느 정도의 반은 완성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학우님들께서도 지금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해보신다면 네. 절대 포기하지 않고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과제물 작성해 주실 걸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